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리는 좋은 집 고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오늘 핵심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대부분 손님들이 좋은 집을 보여달라며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집을 보면 대부분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좋은 집을 고르시는 기준이 대부분 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바라본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좋은 집 고르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을 고르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좋은 집인가 하고 가서 집주인에게 물 잘 나와요 같은 수압을 물어보고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를 내려보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구석에 곰팡이가 있는지, 결로가 있는지, 볕이 잘 드는지 그런 걸 따지고 그런 조건에 맞으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집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집이 있나요? 변기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집이 있을까요? 실제 좋은 집은 그렇게 고르는 것보다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기억해뒀다가 본인이 집을 매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집을 고를 때 회복 가능한 문제와 회복 불가능한 문제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회복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면 모두 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 내고를 받고 수리하시면 해결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회복이 불가능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집은 바로 역세권에 있는 집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역세권의 아파트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좀 귀찮은 게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면 이 좋은 집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하철역이 약 9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40여 개 역 중에서 내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집은 몇 개의 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고르실 때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사신다면 그 몇 개 안 되는 집을 사는 거니까 이 상위 몇 프로 안 되는 좋은 집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단지를 사야 됩니다. 이때 대단지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단지는 비싸다는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좀 비싸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단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헬리오시티처럼 9,510세대 큰 단지 좋지요. 하지만 이런 대단지도 사실 생활 영역이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단지라 함은 기준을 3,000세대 정도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부족해도 일단 1,000세대 이상으로 잡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기준으로 잡냐면 3,0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전부 다니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활동하는 단지 내에서 이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3,000세대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조건인 역세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인 50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1,500세대 단지의 아파트를 살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라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1,500세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더 높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은 3,000세대가 대단지라고 표현하는데, 비슷한 거리라면 세대수가 많은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같은 거리에 신축 나홀로 300세대 있고 구축 1,500세대 있다면 그래도 구축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용적률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나홀로 신축보다는 구축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보면서 구축을 산다면 꼭 용적률을 보셔야 합니다. 보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 단지 정보를 보면 용적률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15층 이내의 구축 아파트의 경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용적률이 최대 250% 정도 나오는데 보통 180% 정도 나옵니다. 이곳이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하여 일반적으로 3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광명 하안주공 7단지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82%인데 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준다면 현재의 세대수보다 약 3분의 1 이상 더 지을 수 있으니 사업성이 좋아 건설사의 이익도 생기고 소유자들은 이 이익으로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구축을 고민하신다면 꼭 용적률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가 집값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광명 역세권에 파크자이 아파트가 있고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파크자이는 875세대이고 큰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반면 푸르지오 아파트는 640세대에 정문 앞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자이는 브랜드도 좋고 세대수도 더 많고 광명역하고 거리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해 푸르지오는 세대수도 좀 작고 역하고 거리도 조금 더 멀지만 매매 가격은 파크자이와 대부분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분양가는 파크자이가 더 높았습니다. 바로 이유는 젊은 부부들에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호도가 더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1450세대의 서밋플레이스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은 분양가부터가 푸르지오보다 약 5천만원 더 비쌌습니다. 푸르지오보다 나중에 분양했고 단지수도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현재 기준으로 봐도 분양가 정도인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 곳에서 열세를 띠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라 생각되지만 초등학교 덕에 항상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신호등 하나 건너면 되는 일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도 아니고 4가지만이라도 잘 선택하신다면 좋은 집 사실 수 있으니까요. 집 보러 가셔도 수도 틀어보고 전기 잘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4가지 먼저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는 곰팡이 있는지 집의 분위기가 따스한지 정도 확인하시면 이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복 가능한 하자보다 회복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드리려 노력했는데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